두 번째 소식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이 오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전재수 전 장관은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일본이 100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고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현정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바쁘시던데. 네, 요새 바쁩니다. 저기 뭐 원내대변인도 하고 있고 또 당의 대협력위원장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일정들도 많고 또 방송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방송 일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틀면 나오는 대변인님. 예. 한 10시쯤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서로 들어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했던 말 중에서 인상 깊은 건 차라리 200억을 받았다고 해라. 네. 네, 몇 천만 원 받고서 뭐 그거 해저터널 해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평소에 이제 전재수 의원의 성품을 봤을 때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진짜 험지 부산에서 3번을 떨어지고 힘들게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2천만 원 받고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도박을 했을 거라고는 저는 믿기질 않고 예. 또 어떤 그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일 간의 해저터널 그거를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재수 의원은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해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반대하고 일관되게. 있고. 그러니까 예. 범행의 동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21년도 2월 달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해저터널이 이슈였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걸 반대하는 여론이 한 42% 정도 좀 약간 높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68%가 반대를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10명 중에 민주당 지지자의 10명 중에 7명이 반대하는 그 사업을 전재수 의원이 할 리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죠. 몇 예. 천만 원 받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윤영호라는 사람이 진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바뀌어서 지금 뭐 이거 만나지도 않았는데 누굴 줬다는 거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측근은 자기가 직접 준 게 아니라 뭐 전원으로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해야지 뭐 시시비가 가려질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저는 뭐 이렇게 그 의혹이 없는 게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경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9일 만에 전재수 전 장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고 하면서 예. 그 뭐 우리 윤호준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당의 중진 의원을 바로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뭐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단 얼토당토 않다라는 얘기고, 지금 그 국수본이 정말 빛의 속도로 그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그 대통령께서도 지휘와 막론하고 여야 따지지 말고 엄정 수사해라라고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도 아마도 전재수 의원도 빨리 나를 조사해 달라라고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압수수색도 했고 뭐 이미 본인은 그 이게 벌써 2018년도 얘기면 7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 CO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7년이라서 올해 말까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뇌물 같은 경우에도 7년부터 15년이기 때문에 또 빨리 수사해야 되는 그 필요성도 또 국수본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 그 국수본에서는 경찰에서는 명운을 걸고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과연 수사 능력이 있느냐, 제대로 그 외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그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수기 분리를 완성하고 경찰이 공수처의 중심으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의혹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혀주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라든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선거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파란색 점퍼를 입고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통일교 측에서 전 장관의 책을 여러 권을 한 1,0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저 책을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뭐 본인이 이제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정치인의 가장 큰 일이 사람 만나는 건데, 아니 본인을 그 응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거를 안 찍는다고 할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그거 갖고 뭐 의혹이랑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의힘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해저 터널 관련해서도 영남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가 해저 터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약속까지 했다라는 보도도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일교의 의혹 관련해서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국힘의 게이트가 될 공산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사줬다 이것도 한번 저는 이런 추론을 좀 해봐요. 뭐냐면 그 전재수 의원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그렇게 로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돈을 금품을 받을 그 성품도 아니라는 것도 캐치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그 출판 기념회 때 책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책을 사는 방법도 현금으로 주면서 그 자리에서 책 그냥 몇 권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건 불법이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건 출판사를 통해서 영수증까지 끊어줬다는 거잖아요. 책 사는 걸 그럼 막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재수 의원이 그 책을 산 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영수증까지 끊어줬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번을 양보해서 사전에 전재수 의원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도덕적인 비난의 영역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의 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네.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재수 의원은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의원님 잠깐 여기 건조해서 물 좀 드셔도 됩니다. 예. 네. 아니 최근에 이제 경찰이 국수본이 통일교의 천정군을 2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요 기록을 보면 일단
이제 이 집무실에서 한 총재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또 중요한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요거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해서 무조건 다 뭐 그 만난 사람들이 금품을 받거나 이런 것까지 바로 연결은 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이제 심증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도 보통 한학자를 만나면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서 거기서 뭐 그렇게 그 금품을 받고 그래서 구속 기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학자는 그 총재이기 때문에 한학자를 만나려고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그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이제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개연성이 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면 또 이제 자주 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횟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심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수사는 더 확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해서 그것이 바로 또 뭐 범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뭐 그 이제 그 물증이나 진술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특별 보고서라든지 또 최근에는 금고지기로 알려진 정원주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한학자 총재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요 사실을 이제 한학자 총재 만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니 이거 같다는 반응이잖아요. 딱 예. 누가 봐도. 그렇죠. 우리 나경원 의원은 뭐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게 이미 처음에 그 통일교 의혹 나왔을 때 5명 중에도 1명이었잖아요. 그 내가 예. 뭐 그 뭐라 그랬으면 녹취도 어레인지 나왔었다고. 한다 뭐 예, 예, 거기도 맞습니다. 나왔었고 또 이제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고 이게 또 보니까 2019년도에 그 통일교에서 있잖아요. 그 후원을 해요. 여야 의원들한테. 거기에도 나경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후원 계좌로 후원할 수 있잖아요. 권을 거기에 받았군요. 그 명단에도 또 나경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나경원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납바로로 뭐 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도 받은 것도 있고 또 계엄하는 날 또 윤석열과 통화했던 2명 중에 또 1명이 나경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란숙에 그 막아준다고 한남동 가서 체포 그렇죠. 방해하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가장 앞에 서 있었죠. 네. 예. 참 내가 보니까 그 통일교가 그 정교 일치가 교리잖아요. 예. 정교 일치가 교리인데 우리 헌법은 정교 분리인데 정교 예. 일치가 교리잖아요. 그래서 또 통일교의 신도들이 일본에 가장 많잖아요. 예. 일본에서 지금 통일교 1심에서 선고된 거 아시죠? 예. 2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장시키려고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예. 또 외통위원들하고 또 이렇게 로비를 했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또 외통이었나 봐요. 그래서 후원금 2019년도에 받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통일교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청탁을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정교 일치를 추구하는 그 종교다 보니까 그 정치인들과의 그런 그 네트워크를 잘 하고 또 정치인들과의 그런 그 교분을 쌓는 것을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거기서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풍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윤영호 그렇죠. 그 본부장도 저 2020년 5월달에 세계본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사무총장이었거든요. 내부 일을 보는. 그래서 이제 저 전재수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이 2018년도부터 2020년 초잖아요. 예. 그래서 윤영호가 2020년 5월달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 정치인을 만나고 하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 게 2020년 5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윤영호가 2018년도에 그 전재수 의원한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누군가가 전달한 걸 전원으로 들었다라고 예. 하는 그 진술이 맞을 가능성도 전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신뢰성을 조금 잃는 게 아닙니까? 그럼요. 전원 진술은 그 증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걸 이제 파고도 보다 보면 결국은 그 책 산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를 갖다가 줬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결론으로 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권성동 의원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통일교회 정교 유착 관련해서 굉장히 좀 수세에 몰리다가 지금 다시 공세로 전환하는 어떤 네. 게 그렇죠. 이 그 전환점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국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거 특검 게이트 특검하자, 통일교 게이트 특검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얼토당토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내란 재판하고 통일교와 그 저 국민의힘 간에 지금 의혹은 사실로 확인돼 가지고 지금 권성동 등 다 구속 기소되어 있잖아요. 건진법사나 윤영호나 전부 다. 예. 저 한학자 총재까지도. 예. 그런 그 국정농단하고 그 내란에 대한 그 재판들이 다 국민의힘과 연결돼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당이 완전히.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 아하. 없는 야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의 지방선거의 연대 수순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둘이 그 내란 정당하고 개혁신당이 이 연대하는 순간 이제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준석이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지금 국수본에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잘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것은 그 국수본의 수사에 지금 이게 우리 여당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야당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연루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 수사에 여야가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이 예. 그 공천 개입에 대한 그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잖아요. 예. 예. 거기 가서 그 수사부터 좀 제대로 빨리 좀 아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특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너무 열심히 명운을 걸고 수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진하다. 예를 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일단은 뭐 국수본의 수사를 이제 보고서 그 다음에 특검을 갈지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62%가 찬성을 한다 네. 이런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제 특검을 도입하는데 찬성을 하게 될 수도 있나요? 아니 그 민주당 지지자는 더 높아요. 67%거든요. 예. 이 여론조사에서. 예. 그 저는 그 여론조사의 의미가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휘고하 막론하고 여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그다음 국수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수본의 결과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더 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혀지고요. 그런 논리라고 따지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대 특검 전부 다 이원이라고 반대했었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수사가 미진했을 때 그때 가서 특검하는 거다라고 국민의힘 반대 논리를 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수사가 미진했잖아요. 예. 김건희 수사했습니까?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황제 수사하고 뭐 봐주기 기소하고 다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윤석열과 관련된 그 내란 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우정이가 구속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하고 포기해 버렸잖아요. 이런 저 짓거리를 하니까 거기는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사가 미진합니까? 이렇게 그 채 뭐 3일 만에 피의자로 저거 하고 이첩받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하고 지금 강제 수사 들어가고 소환 조사까지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뭐가 미진합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같은 경우는 시효가 7년부터 15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며요. 예. 그러면 7년이면 올해 말이 정치자금법은 시효인데 그럼 특검은 언제 만들어서
수사를 합니까? 음흠. 그러면 최소 2달은 걸리잖아요. 특검하면. 예. 그럼 그 논리적으로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나는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이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되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진행할 만한 명분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2차 종합특검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반대하잖아요. 예. 그죠? 그거는 예. 또 저기 그 국수본에서 수사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예. 58%가 찬성해요. 음흠.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고. 내란은 완전하게 종식시키라고. 또 그거는 왜 또 반대합니까? 그 논리가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뭐랄까 그 하나하나 사례에 있어서의 그 정쟁화 시키려는 물타기 용의 그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들이어가지고 예. 저는 뭐 그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경향신문에서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건데요. 공수처가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기로 했다. 네.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8월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그 저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사는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아무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그만인데 예. 그런 차원에서의 절차 개시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그 민중기 특검이 8월달에 인지했는데 왜 그 12월달에 이첩했느냐 이 주장도요 정말 그 생 거짓말입니다. 그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특검은 종료 시점에 이첩하는 거예요. 음흠. 엊그저께 내란 특검도 종료 시점에 34건을 국수본에 이첩했잖아요.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특검 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기억나시죠? 그 특검. 예. 그때도 종료된 다음에 미진한 거 다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MB의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월달에 인지하면 인지라는 것은 그냥 진술을 하나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지만 했다 해서 모든 인지된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그 수사하다 보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 인지가 어느 정도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체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인지된 사건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법리적인. 그런 판단들을 거쳐서 11월 달에 내사 사건을 부여해갖고 12월 달에 정상적으로 넘긴 건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으니까 조사는 하겠지만 뭐 당연히 무혐의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